네, 투자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고리즘의 김정엽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지금 시간이 12시 55분을 지나가는 장중에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증시의 분위기를 보면은 또 멀미나는 그런 변동성 장세가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 들어서 시장이 급락하는 분위기들이 또 여러 번 만들어졌고요. 어제까지도 이제 증시가 또 새로운 신고가 랠리를 준비하는 그림으로 가다가 어제 미증시가 또 다시 한번 미끄러지면서 시장이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른쪽 호가창을 보시다시피 SK 하이닉스가 오늘은 장중에 6%가 넘는 그런 약세 흐름을 보이고 이제 오후장 들어서는 꼬리 달기를 좀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미증시에서 나왔었던 뉴스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셧다운은 이제는 종료가 되고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됐는데 셧다운 기간들이 그동안 너무 오래 길게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이제 지표 발표들도 이제 제대로 노출이 되질 않았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12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게 그게 맞느냐, 동결로 이제 의견을 주고 있는 연준 의원들의 의견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재료와 뉴스들이 노출이 되면서 어제 미증시가 또 전반적으로 급락하는 그림들이 나왔죠. 그래서 어제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4% 가까운 그런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도 기술주 위주의 약세가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2%가 넘는 하락, 다우존스 S&P도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죠. 그래서 요즘에 미증시 안에서도 뭐 자꾸 뭐 AI 고점론 이런 것들이 막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우리 증시 안에서는 타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제 뭐 AI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이제 하드웨어 쪽에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에 또 증시를 많이 끌어올려 놓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역대급 실적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컨센서스 안에서는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 아니면 AI 관련된 종목들을 더 높게 평가를 한다라는 의견들도 뭐 공존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업종들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내용들을 좀 소화를 하고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증시에 어느 정도는 차익 매물을 끊고 다시 흐름들이 이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그 시기를 조금 좀 거칠게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우리 증시의 뭐 이제 통화 정책의 방향이라던가, 예를 들면 12월 달에 미국에서도 양적 긴축을 종료를 하죠. 그리고 이제 12월 달이 되면은 좋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는 뭐 시간의 차이지 방향은 지금은 계속해서 경기의 부양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증시 안에서도 여러 가지 증시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투자 예탁금도 굉장히 좀 강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이를 그동안에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 AI의 거품 논란 이런 것들이 좀 잠잠해지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증시는 뭐 다시 한번 위쪽을 뚫고 올라갈 여러 가지 명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뭐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자주 좀 언급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최근의 상황 흐름 안에서 시장에서 대세 흐름들, 자금의 이동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미증시 안에서도 흐름을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요즘에 아주 어질어질하죠. 하루는 또 급등이 나왔다가 하루는 또 이제 급락이 나왔다가 매일매일 또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은 또 이제 또 급락을 했었죠. 그리고 물론 미증시가 전반적으로 빠지게 되면서 시장 안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지만은 최근에 이제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이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라고 해가지고 미국 증시 안에서 이제 제약 섹터, 미국에서 이제 헬스케어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죠. 관련된 종목들을 대표하는 이 지수가 최근에는 지난 2021년도 전고점을 뚫고 또 신고가 흐름을 쓰고 있다라는 게 눈에 좀 들어옵니다. 어제 이 지수의 방어도 다른 뭐 타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상대적인 지수 대비해서는 방어력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도 뭐 대표 비만 치료제로서 요즘에 굉장히 좀 핫한 기업인데 신고가 랠리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요즘에 미증시 안에서도
이제 AI 쪽 안에서는 뭐 차익 매물이라던가 요즘에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위험 회피성 매도 물량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출회가 되면서 실제로 제약 헬스케어 쪽으로 시장의 매수 수급들이 좀 발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증시 안에서도 그대로 이제 좀 반응이 되고 반영이 되면서 우리가 10월 중순 그다음에 11월 달에는 우리 거래소에 외국인 순매수세가 상당히 좀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수세는 안 들어오고 이제 매도세가 이제 강하게 이어졌었던 그런 시기죠. 그리고 지금도 외국인들이 이제 막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느 쪽에 또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붙였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약 섹터 쪽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외국인 수급들이 좀 많이 들어왔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약주를 볼 수 있을 만한 시장의 분위기는 확실히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부터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금리 인하라던가 아니면 양적 긴축의 종료라던가 아니면 고객 예탁금의 추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시장 안에서 흔히 말하는 유동성 장세는 만들어지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AI 쪽에서 아니면 반도체 쪽에서 좀 지지부진한 그림들이 나오다 보니까 수급의 큰 이동이 지금은 제약스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유동성 장세 혹은 이제 뭐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다 가는 단계, 그러니까 부양책 쪽으로 이제 가는 상황 안에서는 제약 섹터, 제약 업종들은 항상 부각이 많이 됐었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이인데 이제 2008년도 이후에는 그 당시에 이므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그 당시에 이제 부양책으로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낮췄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눈에 보이는 시기는 2020년도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부양책이 좀 많이 들어왔었던 그런 시기고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2021년도 하반기 혹은 2022년도부터 미증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증시에서도 그렇고 코로나 때 이제 현금을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또 금리를 막 땡기고 긴축을 하면서 좀 뭔가 좀 시장 안에서는 좋지 않은 증시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었죠. 항상 이런 금리의 사이클들은 오는데 증시가 이제 부양이 계속 잘 되고 그러니까 증시의 상승 랠리가 나왔었던 시기들은 과거 이제 이렇게 금리를 좀 급격하게 내린다라던가 아니면은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한다라던가 이런 시기가 이어졌을 때는 항상 또 랠리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유동성 투입을 좀 많이 해주는 그런 시기에는 코로나 때 이후로 경기는 개판인데 증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막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와 지금은 사이클적으로 좀 비슷한 국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우리 실물 경제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이런 상황 안에서 지금 증시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게 맞을까라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뭐 지금 뭐 시장에 투입되고 있는 내용들이라던가 아니면 들어오는 뭐 아까 보셨던 예탁금들 그다음에 앞으로의 통화 정책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네, 충분히 그럴 만하고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증시는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기대를 해보시고 보통 이제 부양책이 시작이 되거나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인하가 시작되면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굉장히 발빠르게 반응을 보이죠. 근데 최근에는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뭔가 이제 좀 호재를 가지고 있어도 발목이 잡혀 있었던 업종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또 팩트시트 발표가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협상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관세 쪽에서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그렇고 뭐 관세 쪽 안에서는 뭐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 그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목을 잡고 있었던 이런 악재들은 지금 해소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러니까 좀 가까운 과거 안에서는 제약주들이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알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알테오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상위 종목에 랭킹이 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의 움직임이 거의 강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들은 거의 뭐 소외되어 있는 그런 시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뭐 일단은 뭐 알테오젠이라던가 뭐 최근에 또 ABL 바이오의 급등 현상도 굉장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물론 특징 포인트가 되지만 그동안에 이제 소외되어 있었던 중소형주들도 뭐 급등하고 한 번에 올라오면서 상한가 치고 이런 상황들도 굉장히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제약 섹터의 움직임은 같이 살아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제약주가 과거에는
이슈와 모멘텀과 뭐 그런 이제 R&D 내용들 요런 것만 가지고 급등을 하고 이제 많이 평가를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 요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2025년도 뭐 역대 최대 연간 실적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일단은 뭐 최근에 ABL 바이오가 우리 증시 안에서는 상당히 임팩트 있는 그림을 보여줬죠. 그리고 ABL 바이오가 상한가를 가면서 이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제약 섹터 종목들이 더 활발하게 살아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알테오젠은 이제 신고가 터치를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약주들의 흐름은 대장주격의 흐름 종목들한테서도 이제 좋은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바닥에서 이제 막 소외가 됐었던 그동안에 이제 관심을 못 받았었던 종목들도 최근에 바닥에서 또 좋은 상승 랠리를 보여주면서 스타트를 끊는 이런 제약 섹터 종목들도 확실히 좀 많이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제약 바이오 종목을 매매할 때 좀 생각이 좀 많아지죠. 왜냐면은 이 제약 바이오의 가장 큰 특징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 빠르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장점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내가 아래에서 잘 매수하고 빠르게 올라가면 당연히 장점이 되는 거고, 많이 이제 급등이 됐었던 종목들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오르는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하방의 변동성이 또 커진다라고 하면은 그건 다른 업종, 다른 섹터 대비해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물론 뭐 훌륭한 알테오젠, 뭐 ABL 바이오, 아니면 뭐 리가캠 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은 뭐 지금 매수가 적절하다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도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 영상처럼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제약 섹터 안에서 이제 막 바닥을 돌파하고 있다, 이제 막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종목들은 좀 멀리 보고 매수하기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세 자리 수익률이 가장 잘 나오고 쉽게 낼 수 있는 섹터가 뭐 제약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만약에 이제 뭐 중소형주 안에서 재료가 터져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종목들은 뭐 중간중간에 변수들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바닥에서 준비를 하고 아싸리 좀 멀리 보고 세 자리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제약 섹터이지만 실적표도 좀 같이 열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멀리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의 위치가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존에는요, SK 바이오팜이랑 그 다음에 한미약품, HK 이노엔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그리고 여전히 뭐 그쪽 관련된 종목들 제시드렸던 종목들은 오늘 시장 흐름 대비해서도 뭐 무난한 흐름들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자리 수익률도 나오고 뭐 기분 좋게 좀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종목들은 실적표를 보면은 우리가 가져갈 만한 좀 묵직하게 내년도를 기대하면서 가져갈 만한 그런 실적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영상을 통해서 이런 종목들 준비하셨던 분들은 뭐 계속해서 이제 포지션 유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셀트리온이라는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실적표를 보면은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그 다음에 이제 2025년도는 아직 4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연간 실적이 정리가 되질 않았죠. 그래서 추정치로 이제 컨센서스의 추정치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영업이익이 과거에는 적자가 좀 컸고요. 그 다음에 적자를 좀 줄이는 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흑자를 좀 빠르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4분기까지 실적의 기대치를 본다라고 하면은 작년 연간 실적 대비해서 거의 뭐 2배 정도가 넘어가는 그런 이제 영업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반응이 살짝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분 붙이기의 이슈 느낌으로는 뭐 유럽에서 자가 면역 질환 혹은 이제 항암 바이오 의약품 3종이 글로벌 핵심 제약 시장인 유럽 시장 안에서 처방 1위를 기록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요거는 근데 뭔가 좀 새로운 이슈는 아닌데, 요즘에 제약 섹터의 종목들이 막 부각을 받고 그 다음에 막 올라가는 종목들이 막 보이고 막 급등하는 종목들, 실제로 제약바이오의 분위기가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런 이제 뉴스에 뭔가 좀 더 화려하게 반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약 섹터의 분위기가 약간 좀 투자자들의 참여자들의 심리 안에서도 좀 자극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거기에다가 오늘은 또 시장에서 보면은요, 수젠텍이라는 종목이 장중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수젠텍이 급등했었던 이유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 겨울에는 독감이 굉장히 심해지고 유행을 할 수 있대. 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어가지고 독감 환자가 좀 많이 늘어날 수도 있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수젠텍이 또 독감 관련된 종목 진단 키트 쪽 안에서 또 급등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뭔가 좀 가볍게 지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거리들도 요즘엔 제약주 안에 분위기가 좀 확실하게 붙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자극적인 이슈로 부각이 되고 또 쉽게 급등을 하는 그런 분위기들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약주의 분위기가 확실히 좀 왔다라고 평가를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일라이릴리의 공장의 인수를 당국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에 진출해서 미국에 공장 짓고 거기에서 이제 찍어내고 만들고 판매하는 기업들이 지금 트럼프 시기 안에서는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니면 리스크를 가장 잘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그런 기반들도 이제 마련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는 이제 뭐 약가이나 미국의 정책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좀 제약주들의 성격마다 좀 약간 좀 그 전망들이 엇갈리기도 하죠. 이제 셀트리온의 선영진 회장이 나와서 미국의 뭐 약가이나 그런 내용들은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좋은 기회가 돼서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포부를 밝히기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게 들어오면서 반응을 좀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셀트리온한테도 굉장히 좀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셀트리온의 월봉 차트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더 좋은 그림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이미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기술적인 차트 측면에서 보면은 셀트리온이 2024년도부터 진짜 지긋지긋하게 안 올랐거든요. 다른 시가총액 상위 제약주들은 막 활기를 치고 그런 상황 안에서 셀트리온은 지겹게 못 갔죠. 그리고 바닥 악권에서 동일한 이제 박스를 위쪽으로 두드렸다가 아래쪽으로 또 이제 지지 나왔다가 위쪽을 두드리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막 매물만 쌓아가면서 흘러가다가 최근에는 이런 기준선들 정고점들을 돌파하는 월봉 차트가 이제 드디어 보여졌죠. 그래서 저는 월봉 차트 안에서는 바닥에서 박스권 그리고 수렴 구간 만들어주고 하다가 위쪽으로 돌파하는 종목들은 큰 시세를 기술적으로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지긋지긋하게 바닥에서 지속적인 박스 가격 만들어 놓고 위쪽 때렸다가 아래쪽 때렸다가 지지 나왔다가 저항 맞고 그러다가 돌파가 나오고 최근에는 바닥에서 그래도 꽤 많이 올라가는 속도들이 나왔죠. 과거에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그 소개를 하고 추천을 드렸었을 때도 두산에너빌리티가 몇 년 동안 만들어 놨었던 이 월봉상의 박스권이 돌파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랠리가 이제 시작될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좀 했었는데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얘는 뭐 이제 잘 반영이 되고 잘 반응이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셀트리온도 그동안에 이제 못 갔었던 그림들이 차트에 흔적으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 박스를 돌파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이 돌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박스의 상단은 저항이기도 하지만 이게 넘어갔었을 때는 급등 신호의 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보시고 기업의 내용과 그 다음에 실적,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안에서의 활발한 수급 개선들 이런 것들은 확실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에서 이렇게 시원한 돌파가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놓고 뭐 예를 들면은 뭐 4, 50%대 수익이라던가 아니면 또 여유 있게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세 자리대 수익이라던가 이렇게 이제 목표하고 갈 수 있는 기반이 좀 마련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뭐 제시 드렸었던 종목들도 한 번씩 또 기억을 해보시고요. HK 이노엔,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 그 다음에 오늘은 셀트리온, 그 다음에 한미약품 이런 것들은 지금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바닥에서 이제 반응을 보인 그런 이제 제약 대형주다 이렇게 해서 뭐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를 달고 뭐 반응하는 종목들이 많죠. 그리고 사실 중소형주들의 단기 급등은 재무 구조가 좀 빈약한 기업들이 그러니까 개별적인 재료를 받았었을 때 뭐 시가총액도 작고 그런 종목들이 더 활발하게 반응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 안에서 최근에 이제 현대 ADM이라는 기업이
저는 좀 재료적인 측면 안에서는 눈에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번 반응이 나오면은 상한가도 좀 잘 터지는 뭐 20%대 급등도 잘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뭐 급등 이후에 조정, 급등 이후에 조정, 그다음에 터닝 포인트에서는 한 번씩 또 N자형 파동으로 전고점을 뚫어주는 그림들이 많이 나왔었죠. 현대 AD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좀 뉴스거리가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팔 안에서도 이 현대 ADM이 가지고 있는 그 치료제 키워드가 이제 페니트리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시장에서 약간 좀 자극적인 기사를 쓰는 뭐 뉴스 타이틀들 이런 걸로 이제 보면은 80년 동안 기존의 항암제가 해결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이 현대 ADM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페리트리움이 요거를 이제 좀 해소를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해결하지 못했었던 문제가, 항암제들은 한 번 투여하고 그다음에 또 투여하고 또 세 번째 투여하고 그러면은 반복 투여를 했을 때 치료 효과가 계속해서 좀 떨어진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아니면 이제 뭐 전이가 되는 전이암 문제들을 잡기가 어렵다, 이렇게 기존 항암제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런 숙제들이 있었는데, 이 현대 ADM이 개발하는 페니트리움을 기존의 3세대 항암제인 면역 항암제랑 같이 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원 바람 같은 경우도 뭐 대략 60%, 그다음에 전이암 쪽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0% 이상의 감소 효과가 나와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막 상한가 나오고 급등이 나왔었을 때는 비슷한 이슈 가지고 계속해서 좀 자극을 좀 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포인트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잘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앞서서 제시드렸던 종목은 그냥 바닥에서 묵직하게 사가면서 가져가고, 이런 종목들은 뭐 이제 손절가 잡아놓고 그 다음에 한번 좀 급등으로 튀어가는 그림들이 나오면은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 안에서 관심을 가져보는 종목으로 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말씀을 잘 드렸고요. 저도 이제 주식 리딩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 또 이제 정보들도 제공해 드리고 종목들도 추천을 해 드리고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제약 섹터 안에서 분위기가 좋죠. 그래서 뭐 제시 드렸던,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에서도 소개를 해 드렸던 또 SK 바이오팜 이런 것들도 뭐 잘 올라가고 최근에 수익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이런 것들은 제가 또 이제 문자로 어느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어느 가격에서 목표를 해보고 이제 어떻게 이제 가져가면 좋을지, 이런 이제 종목 추천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장중에 뭐 시장 뉴스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슈들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소개를 해드리면서 리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지금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그다음에 수익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무료 체험도 신청해 보셔서 또 한번 또 부담 없이 한번 또 눈으로 좀 지켜보셔도 좋겠고요. 제가 또 우리 정보방 통해서도 이렇게 뭐 한미반도체라던가 아니면 과거 에코프로 BM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순환매에 맞춰서 또 잘 제시를 드리고 또 단기간 안에 또 좋은 성과도 나고 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많이 또 참여를 해주시면 저도 열심히 또 정보들 준비해서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제약주 좋아하시는 분들, 제약주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오늘 영상이 괜찮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시장이 좀 까다롭습니다. 변동성도 크고 그 다음에 시장이 또 흔들리는 것도 좀 과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하루 사이에 막 분위기들이 많이 바뀌죠.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서 그 다음에 잘 집중하셔서 좋은 결과치들 많이 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또 응원하고 파이팅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때까지 저도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